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상대방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가정에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것 같다라는 좀 여러 가지 정황을 발견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명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상대방과 이대로 혼인을 지속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어떻게 이혼을 할 것인지 말씀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상대방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대방 단독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 의뢰인은 그래도 한 3억 5천은 받아야 되겠다. 상대방은 당초에는 더 적은 액수를 말했지만 그래 한 3억 2천 정도는 줄 수 있어. 이 정도까지 논의가 되었었던 사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3억 2천이냐, 3억 5천이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던 차에 갑작스럽게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조정 신청서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분이 조정의 피신청인, 소송으로 치면 피고로서 이제 상대방이 접수한 조정 신청서를 받으신 거죠. 상대방이 이제 벼랑간 조정 신청서를 보냈고 그게 최근에 이야기했던 금액도 아니고 더 줄여서 약 2억 5천 정도를 기재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의뢰인분의 말씀을 들어보았더니 이제 상대방의 좀 잘못된 부분은 있는데 명확한 증거는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러한 경위를 저희가 좀 잘 정리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만 보면 이분들의 혼인기간이 약 5년인데 주된 아파트에 투입된 자금이 상대방이 70% 정도였고, 그다음에 소득의 비율 또한 상대방이 약 7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우리에게 제시한 금액이 의뢰인의 기대보다는 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이 왜 3억 5천을 원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들어보았어요. 그것이 정확한 재산분할의 법리는 아닐지라도 의뢰인분이 어떤 투입한 자금이라든지 그간의 노력이라든지 이제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책임과 외도 정황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을 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본인도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안을 진행하게 되면서 바로 가압류를 하게 되었고요. 조정 기일이 약 2달 앞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조정 기일은 좀 진행하기 이제 나름이죠. 근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서면을 마치 판결을 받는 것과 유사하게 탄탄하게 제출을 하고 가는 사안인데요. 우리 사안은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인 파탄 사유도 상세하게 기재를 하고 특히 재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재산이 있는데 이에 대한 형성 경위가 어떠하며 우리가 이 정도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시를 하고 갔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조정기일 당일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정위원분들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적정한 안이라고 만일 스스로 생각이 된다면 의원분들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스스로 보기에 좀 적절하다는 안을 양측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우리가 준비해온 자료를 토대로 이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가 결합되면서 상대방은 사실 당초에 생각했던 안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생각해간 3억 5천으로 조정을 성립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혼을 하다 보면 우리 의뢰인분들이 안전하면서도 빠르고 합당한 이혼 이걸 많이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조정 이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방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정이라는 것이 빠르고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다른 한편 이게 그날 끝나버리거든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일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까? 이 사안에서의 핵심은 무엇이고 상대방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를 전반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안은 어떤 재산의 형성 경위라든지 이런 기여에 대한 분명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대방이 빠르게 이혼을 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적극 활용해서 미리 조정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서면 당일에서의 설득을 통해서 우리 의뢰인 원하는 바를 아주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보입니다.